영철 씨가 왔죠. 심란한 표정으로. 서울역에서 현숙이랑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영숙이랑 현숙 서울에서 차 타고 올 때 분위기가 이미 사귀는 것 같은데 손잡으려 가다가 멈칫. 그 정도였죠. 그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워진 상태니까 영식 씨가 여기 와서 영철 씨의 그런 플러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서울역에 가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역에 갈 때 영철 씨가 현숙 씨랑 진짜 마음이 흔들려서 갔을까? 현숙 씨가 아닌 것 같아서 현숙 씨랑 정리하러 갔을까? 절대 아니겠죠. 현숙 씨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현숙 씨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었겠지. 정숙 씨에 비해선. 그런데 왜 너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라고 말했을까? 거기 가서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나 기다렸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할 얘기 있는데 나 네가 100% 나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지. 거기 와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현숙이 영철을 기다리면서 정숙과 데이트를 했던 영철이 한편으로는 뭐 밉다고 할까? 내가 혼자 영철을 기다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흘렀겠지. 영철에 대해서 힘들은 마음이 있었겠지. 정숙과 데이트를 한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영철이 왔을 때 약간 그 자기가 망설이고 내가 힘든 이유를 어필했겠지. 물론 현숙 씨 성격에 너 왜 정숙이랑 데이트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나도 이렇게 약간 힘든 걸 표현했겠지. 그게 아마 영식은 좋은 남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은 뭐야? 영철 내 마음 좀 잡아줘. 온 김에 정숙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내 마음 좀 확실하게 해주고 가. 근데 영철은 그 말을 들으면 어때? 영식이랑 좋구나. 나랑 그렇게 나에게 모든 걸 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래 그걸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나도 100%는 아니야 라고 나왔겠지. 근데 현숙은 마음을 잡아줘 하고 얘기했는데 영철이 100% 나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역시 영철은 또 간보네? 역시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때 디퓨저 코에 꽂고 그렇게 개구지던 나를 보던 그런 생태의 영철은 그냥 쇼였나? 라고 현숙도 상처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현숙은 그 상황에서 영식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닫았고 영철은 현숙에게 대해서 현숙이 여전히 망설이는 걸 보고 거기에서 내려놓는 거지. 영철이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이었거나 그랬다면 현숙을 붙잡았겠지. 거기서 더 그랬겠지. 근데 영철은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네가 망설이는 게 있어? 그래 알았어. 이럴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마음이 있어도. 지금 그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서울역 상황이 되잖아. 서울역 상황이 쭉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톡을 끄는 거야. 두 사람이 마음이 없었으면 톡을 끊었겠어? 현숙이 왜 영철에게 톡을 끊었겠어? 톡을 끄는 걸 영철이 왜 서운해했겠어? 당연히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현숙은 영철에게 서울까지 왔고 정숙이랑 데이트 해봤잖아. 이제 나한테 확신 좀 줘였단 말이야. 그 의도로 말을 했어. 근데 영철한테는 그렇게 들리나? 영철은 영식이랑 데이트하고 영철 나랑 그렇게 했는데도 영식에게 여전히 흔들리고 있구나. 아쉬운 거지. 내가 그랬구나 하고 영철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지. 그런데 현숙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아서 연락을 끊어버린 거고. 마치 그런 거지. 난 너를 만날지 영식 만날지 모르겠어. 영철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네 마음이 편하다면 영식 만나.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 이런 류로 이런 방향으로 말한 거야. 현숙은 뭐야 적극적으로 안 하고 나를 지금 영식한테 보내네? 이 사람의 마음은 거기까지구나. 영철의 마음은 거기까지여서 가서 만나려는 아니었을 거거든. 근데 이건 진짜 100%다 소설이야. 소설이 마음에 드시면 뭐 마음에 드시는 거고. 근데 뭐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영철과 현숙의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구나라고 그냥 소설을 써보았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가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정리가 되는 수준을 밟으니까 현숙은 그래 영철은 날 좋아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가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영식과 데이트에 더 집중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식은 됐다 영철 정리하고 왔구나 라고 이해했는데 영철은 현숙을 정리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현숙의 그런 부분들이 서운했고 그리고 나는 아직 100%가 아니라는 말은 나도 아니니까 너도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난 기다려줄게 라는 의도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철이 여기서도 망설이고 그런 부분 당장 영식이랑 커플 돼서 온 것 부분 충격받고 이제라도 뭔가 다시 비집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거. 그게 영철의 모습 보면 이게 쭉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물론 영식 운 거 지금 술 너무 취했거든. 그래서 스파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스파 못 가가지고 그 저녁에 너 왜 스파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현숙한테 혼나. 근데 막 자기는 영철한테 이미 너무 상처받고 나는 이미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야 나랑 사귀는 거 아니었네? 그래도 방송이니까 못 사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영철과도 똑같네. 오히려 지금 영철한테 흘리는 것 같네? 흔들리는 것 같네? 이러니까 좌절해가지고 술 완전 먹고 이제 정신줄 놔버렸잖아요. 정신력이 뭐 술을 버틸 정신력이 안 남아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식이가 스파를 못 갔어. 근데 다음날 술에 깨고 돌아보니까 스파도 안 갔고 그 시간도 다 못 보내니까 또 현숙하고 싸우기까지 했어. 이제 그래서 우는 게 아닌가. 바다를 보면서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뭐 더더욱이 소설이고 앞에서 서울역은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성격상. 술은 먹고 외취해서 그건 안 좋은 습관임. 아니 근데 습관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현숙은 그 마음 끌어올리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영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철이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철이 영식 버리고 와. 영식이랑 헤어지고 그리고 남한테만 집중해. 라고 영철 성격에 말할 수 있을까? 영철 성격은 그렇게 말 못해. 거기에서는 없다. 네가 자연스럽게 네가 선택하는 것을 나는 보겠다라는 뜻이거든. 영철의 마음속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마음을 끌어올리는 실제로 영철이 마음에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식 단칼에 거절하고 영철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영철이 현숙한테 영식하고 관계 정리하고 나만 바라고 영철이 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근데 현숙은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지. 지금 딸기 바나나님 말씀도 맞아요. 그 말을 현숙님은 어떻게 들어?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영철의 마음은 식었구나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지. 근데 이건 뭐 다 소설이에요. 다 소설이고 이따가 또 장면을 보면서 봅시다. 내가 좀 잘못 맞춘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 부착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숙님을 잠깐 봐가지고 이 장면이지. 친구 만나러 가시나요? 이때까지는 친구를 알았죠. 영철은 본인 마음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본인 마음이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나도 100%가 아니란 말은 갑자기 뜬금없이 100%가 아니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지. 현숙님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근데 그 복잡한 현숙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혹은 책임감을 가지고 혹은 현숙이 보고 싶어서 등등의 어떤 이유든 현숙이 복잡한 현숙이 영철을 필요하는 상황에서 영철은 달려갔단 말이야. 그 상황을 그냥 전화만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뭔가 복잡한 상황 이러면 가면서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서울역에서 정숙에게 이런 민망한 상황 그리고 제작진까지 돌려보내면서 현숙을 만나러 갔어. 영철이 현숙한테 마음이 없는데 이런 걸 선택을 했을까? 아니죠. 그건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100%가 아니라는 말은 현숙이 어쨌건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고 마음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끌고 온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영철 사전에 없어. 그런 행동은. 나에게 이게 뭔가를 망설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너 나만 좋아해라고 딱 이끄는 그건 아니야. 영철은 애초에 1대1 관계에 있을 때 뭔가 확신에 찬 말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도 망설이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런 걸 애써 본 적도 없을걸? 그걸 해본 적도 없을걸?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어. 영철이 낯설이랑 낯설 사기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거절할 때 절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방 감정까지 배려해서 이야기하지 않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서울역 이야기가 본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돌려서 얘기하진 않지. 근데 여기에서 현숙을 거절하러 나간 건 아니야. 그리고 현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그걸 생각해서 나갔지. 그럼 여기서 마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보면 영철이 과연 현숙을 대놓고 거절했을까? 영철의 입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절의 멘트, 두 사람이 이런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현숙의 입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현숙이 영철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 자기에게 충격을 준 문장에 대한 기억을 더 강하게 새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작진까지 거절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제작진 없이 만나러 갔던. 그때도 서로에 대해서 큰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현숙이 확신이 없었거든. 서로라고 하잖아. 내가 확신이 없었다고 안 하잖아. 서로가 없었던 거잖아. 근데 물론 영철 스타일에 현숙이 나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영철도 뭔가 이 관계가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철도 내가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100%였으면 사귀는 거고 돌진인데 돌진도 아니니까. 근데 서로라고 말하는 건 현숙이 영철에게 확신이 없음을 그 서울역 만나면서 말한 거야. 언급했거나 간접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확신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영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야 난 확신 있어 나만 바라봐라고 영철 성격에 말해? 안 말해 영철이는. 영철은 상대가 나한테 확신이 없어?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가져봐. 내가 기다려볼게. 하지만 뭐 네가 근데 물론 이렇게 막 유두리 있게 말하진 않지. 이걸 어떤 식으로든 직설적으로 말했겠지만 네가 확신이 없어? 그럼 뭐 시간을 좀 가져봐. 근데 나 딴 데 갈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는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숙이 확신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야 영철은. 근데 현숙은 영철에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갔어. 근데 영철은 상대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현숙님도 며칠 뒤에서는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현숙은 영철에게 원하는 걸 얻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영철도 영철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야. 그날 나는 영철 입장에서는 서울역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나에게 확신이 없다는 소리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을 안 한 것처럼 돼버렸어. 현숙은 반대였지.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줄 알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 영식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대화해보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그러면 직설적인 말이야? 영철이 다 직설적인 말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직설적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대화해보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철이 현숙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표현을 하잖아. 소설 추가. 근데 현숙의 첫 낯설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 상대방한테 확신을 얻으러 가는 모습이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매력이 떨어지는데 영철이 서울역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떴을 수도. 아, 그것도 하나의 재밌는 소설이네요. 근데 마음이 뜨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떴다기보다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을 뭐 하는 그런 걸 보면 영철 입장에서는 현숙에게 뭔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내 말을 씹었거나 내 연락을 씹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연락을 차단했구나. 마음에 영철은 영철대로 마음에 서운함이 느꼈어. 그게 상처라면 상처지.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라고 하잖아. 물론 엄청난 매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엄청난 매직은 뭘 원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정숙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정숙과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철 정숙한테는 아무런 그런 거 없잖아. 가능성 없잖아. 닫아버렸잖아. 정숙도 느낄 정도로, 정숙이 서운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엄청난 매직이 일어나. 엄청난 매직은 뭐야? 그냥 영철의 인스타에 팔로워가 느는 거? 그건 아닐 거라고 보죠. 나는 아니라고 봐. 영철 심리가 박사님 통해서 풀리는 듯 맘도 없으면서도 방송한다고 엄청 욕먹고 있는데 그래? 아니 이게 방송하려고 나온 거 아닌데? 나는 영철의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철이 그런 계열의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모르지 뭐 내가 뭐 사람을 얼마나 다 알겠어. 그리고 현숙이랑 영식만 오면 되나라고 이제는 또 한 축의 주인공이지. 이제 5주 만에 와서 두 사람이 마침 또 같은 검은색, 일부러 맞춘 건 아니겠지. 늦게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걸 보는 영철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 원래 영철 씨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망설이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싶어 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신경을 안 쓰고 싶을 때도 안 쓰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실제 자기 마음은. 근데 겉으로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떠난다. 그래 잘 가라 하고 쿨하게 있는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상황에서는 쿨하게 뭔가 나는 그래 마음이 나도 백은 아니야. 그렇게 하고 뭔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영철 씨는 선택하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줬고 현숙은 그 모습에 좀 지쳤고 영철이 나에게 끝까지 확신을 안 주는구나 라는 마음에 이 사람 마음이 상하니까 이 사람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철 마음은 어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현숙의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현숙을 눈앞에서 보면 그 마음이 작아지진 않지. 오히려 아쉬움이 커지지. 이게 관계가 중간에서 딱 단절됐을 때 그 사람이 몸이 멀어져 있으면 점점점 마음도 식거든요. 근데 관계가 딱 단절됐을 때 몸이 가까운 데 있어. 그럼 마음이 커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자기가르니 효과라고. 내가 끝내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야. 현숙을 여자로 보긴 보는 걸까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내 생각일 수 있지. 그래서 영철은 충분히 현숙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숙은 영철에게 그렇게 확신을 못 얻고 그래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영식과 그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더 가까워졌을 거야. 영식은 그런 현숙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래 영철은 내가 아니구나. 오케이 알았어. 내가 마음고생 더 이상 하지 말자. 영식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영식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자 하고 더 영식한테 잘했겠지. 영식은 오케이 됐다. 나가 이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두 사람은 거의 커플처럼 돼버렸는데 이제 문제는 영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그리고 영철이 눈앞에 나타나서 영철이 현숙한테 제대로 싫다는 걸 한 것도 아니거든. 둘이 딱 방을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영철이 마음이 살짝 철렁하거든. 그러니까 저쪽을 보면서 농담을 했더니 이쪽에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드립치는 거는 영철의 마음이 저 둘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얘기거든. 아직 나 용납 못하는데 이쪽 보고 농담하고 저쪽 보고 용납 못한다고. 물론 이런 건 정말 너무 사소한 무의식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철이 저 둘의 등장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음이 느껴지죠. 근데 불편한 이유는 뭐겠어? 현숙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죠. 물론 과거에 뭐 약간 썸이 있어서 지금 불편해 남았을 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방송을 위해서 플러팅하는 척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며칠 사이에 더 가까워졌고 영식은 이 숙소에 오기 전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겠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죠. 영식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있죠. 두 사람만 있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괜찮아요. 좋은 영식도 워낙 또 성실하고 인생에 있어도 성실한 사람이고 현숙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영식이 약간 철이 없는 것 같고 좀 충동적인 것 같아도 현숙은 그런 영식을 귀엽게 또 생각하니까 투명한 사람이고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기울기는 했습니다. 언제 기울었겠어? 서울역에서 기울었지. 근데 그 기운 이유가 뭐야? 그 기운 이유는 영철의 태도 때문이잖아요. 영철의 태도가 서운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판단하기엔 너무 짧고 제가 판단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왔습니다. 서로가 원한 정리는 아니었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지. 이거는 뭐 어쨌건 서울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영식이지. 영식님이랑 같이 오시던데 거의 사귀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영식님은 그만큼 충격이었겠지. 영철 11일 때 눈빛 비교해보면 나솔 사기에는 관심 있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현숙이 색다르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이니까 혹했다가 이성으로 관심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 같아요. 영철은 여성스러운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숙에게 마음을 접었다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 영식 씨가 이 며칠 사이에 현숙이 영식에게 약간 선택하는 것 같은 확신을 얘기했겠지. 난 이제 영철 오빠랑 이제 정리했어. 그동안 흔들렸지만 영철 오빠는 정리했어라는 식으로 했겠지. 영식 이제 너야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식은 이제 됐다. 영철과 관계가 정리될 정도로, 왜냐면 영철은 영식 씨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초강적이잖아요. 근데 그 강적을 거절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쏠렸다.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영식의 마음은 이제 확 안심되고 이 사람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라는 거는 여기 오는 동안 느껴지는데, 이거는 영철의 존재를 이제 현숙이 배제하겠다. 영식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둘밖에 없네.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근데 방송 끝나고부터 1일은 해야겠지? 그게 이제 영식의 마음. 현숙은 영식 좋아. 오케이. 영철이 나를 바라지 않아. 영철은 항상 중립이야. 그래서 영철이 심지어 마음도 100%, 영철은 마음이 100%가 아니라고 그랬지 현숙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현숙은 100%가 아니란 말이 영철은 내가 아니라는 말로 그렇게 상처로 들렸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영철 오빠는 역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영철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 현숙은 이제 영식의 마음에 보답해야겠다. 나도 영식 좋은 것도 맞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확 가까워졌는데, 근데 여기서 전제는 영철이 현숙에게 나는 이제 네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현숙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철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었지 라고 깨닫는 순간 이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위태로움을 겪겠죠. 그거를 영식 씨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다시 이제 원점 승부로 돌아가서 진득하니 현숙의 마음을 기다리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이날 술 마시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이게 그래.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영식 씨가 술 취해가지고 이성 잃은 게 영식 씨 인생에 뭐 몇 번이나 되겠어. 기본적으로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고 뭐 운동선수는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은 아마 영식 씨도 몰랐을 거예요. 영식 전쟁터 도착 전까지 행복한 표정. 그치. 그 전쟁터의 대결 상대가 영철이야. 와, 이건 진짜 죽음을 불사해야지. 근데 영식 씨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꺼지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니까 더 친해졌다. 그쵸. 이거는 전에 데이트의 장면에서도 나왔는데, 마음의 결정은 했고 마지막까지 잘 마크해야죠. 영식 씨는 조금 많이 일찍 결정했죠. 이미 현숙 씨로 상당히 옥순 씨에게 나는 이제 현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시점부터 영식은 직진이었지. 9기 때 영식 씨를 생각해보면 옥순 씨에게 한번 직진이 마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안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직진했거든. 물론 마지막 선택을 하진 않았지. 그래도 옥순이었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식 씨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아니다 싶어도 그래도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물론 이날 저녁은 실수가 있었지. 현숙 부산까지 가고 직장도 원하면 옮기겠다고까지 해서 오고 갔는데, 영철이가 이제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현숙은 자포자기. 그렇지, 그게 현숙 씨 입장이죠. 근데 이제 영철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영식 씨에 대한 마음을 포기를 못한 걸 갖고 보니까 나는 100% 너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서 심각한 얘기를 조금, 나는 진짜 의문스럽다. 대체 왜 영철은 먼저 연락을 안 하는가? 그 흐름이라는 걸 다 알지. 그 흐름을 이지 않은데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 흐름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현숙이 내가 아닌 영식 때문에 고민이 크다. 영식에게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다. 부산에서 나에게 마음이 컸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확인한 것 같지만 나는 그때 현숙과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숙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걸 보니, 현숙은 그때 부산에 왔을 때 마음이 커졌지만 점점 다시 영식에게로 마음이 커져가고 있구나가 이 영철이 생각한 흐름의 정체지. 그래서 영식과 이미 마음이 커져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서 다시 나를 봐라고 말하는 건 또 영철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숙은
원래 영철이 연락 안 하잖아. 뭘 연락하기가 좀 그래 맨날 안 했으면서. 영철은 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원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제발 포장 좀 하지 마. 근데 방금 영철이 한 말은 영철 머릿속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 그게 영철 입장에서는 현숙과 그 거리를 두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영식의 존재, 현숙의 그 흔들림. 전 여기서 현숙이 항상 먼저 카톡 보내고 영철이 선 연락은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영철이 애초에 현숙에 대한 마음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고. 그랬구나. 근데 먼저 연락을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근데 서울역에서 보고 그 뒤에 연락이 안 됐잖아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연락이 됐고, 여기서는 왜 연락을 안 했냐,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서울역에서 현숙이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영철이 갔잖아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둘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영식이 껴있잖아. 근데 영철 같은 성격의 남자가 여기에 다른 남자가 껴있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서 힘들어한다고 했을 때, 야 웃기지 마, 너 나 좋아해, 끌고 올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 네 맘이 그렇다면 실은 내 맘도 100%는 아니니까 시간 가져봐. 그래 너 맘 안 그랬다, 바뀌었다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 내 맘도 100은 아니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날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해봐 라고 하고 돌아서 버려. 그런데 이거는 또 낯설 사귀니까 그렇진 않아요. 돌아선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 이유, 영철이 생각하기에 만나가지고 영식 얘기하고 계속 망설이다가 그렇게 나 서울역에서 보고 그 뒤로 연락까지 안 하네? 패턴이 달라졌네? 영식으로 결정했구나 생각하는 거지. 솔직히 그때 나는 그걸 느꼈다. 우리가 그때 서울역에 봤을 때도 서로에 대한 확신이 그런 게 없었잖아. 이거의 시작은 현숙이 확신이 없음을 보였고 영철이 그걸 느낀 거지. 왜냐면 영철이 현숙이 얘기할 게 있다고 달려갔으니까. 현숙이 얘기할 거는 난 너에게 확신이 없어. 물론 현숙이 얘기할 거가 난 너한테 확신이 없어가 얘기할 거의 주제는 아니었지. 나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 날 좀 잡아줘. 나한테 확신을 주는 말을 해. 나는 네가 잡아준다면 나 좋다고 하는 그렇게 좋은 영식 오빠 상처 주더라도 한번 해볼라니까. 그게 현숙의 주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영철은 그 말에서 현숙이 혼란스럽구나, 아 영식이 껴있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가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 이게 나온다고. 없었지. 우리 서로 없었지. 없었지는 내가 없다고 표현했지. 근데 너도 없다고 표현했잖아. 그게 없었지. 우리 서로 없었지죠. 서울에서 그 본 뒤로 사라진 연락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 원래 영철은 그러면 정리해버리거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현숙이 어차피 내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아닌데 내가 놓으면 놓아질 관계였으면 이 어차피 정해질 결과였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현숙이 편해지긴 하지만 영철은 반대로 말하면 현숙이 놓지 않고 가면 잡힐 관계였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한 거지. 영식이 없고 현숙이 놓지 않고 영철을 붙잡았다면 영철은 붙잡힐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현숙이, 과거의 현숙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철을 붙잡을 수 있는데 너 해볼래? 라고 하면 오케이, 땡큐죠. 그렇게라도 하면. 그런데 이렇게 내가 놓으려면 정해진 결과였다는 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영식은 내가 놓아도 놓이는 관계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식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영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철의 이런 태도가 더 짜증나는 거야. 더 간제비 같은 거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현숙은 영철한테 할 만큼 했지. 근데 영철도 현숙에게 안 한 건 아니야. 물론 현숙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그만큼밖에 안 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철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숙한테 확신을 주려고 애를 썼어. 우리가 정숙과 데이트와 현숙과 데이트를 보면 확 다르잖아요. 결이 확 달라. 영철은 나름 현숙이 자기를 잡는다면 잡혀주려고 했어. 현숙의 마음이 100이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좋지, 우리 계속 잘해보자라고 했을 거야. 근데 현숙이 영식이랑 망설이고 있으니까 영철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영철 같은 성격에. 내가 만약 확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적절했으면 달라졌겠지만 현숙이라는 사람은 정말 생각도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다. 이 사람한테 분명히 끌리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지. 그런데 침꼴깍 동영상이 아닌 게 좀 안타깝지만 침꼴깍 딱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너한테 끌려가고 있었지만 너는 영식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고 영식을 놓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했잖아가 거기까지인 거야. 나는 너한테 분명히 끌리고 있었다. 너 괜찮은 사람인 거 알고 나 너 알아보고 싶었다. 근데 너 영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잖아. 서울역에서 내가 정숙에게 쿠사리 먹으면서도 널 보러 갔음에도 넌 영식 때문에 흔들렸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이상 끌 생각이 없어졌다가 영철 생각이야. 그러면 이 마음의 베이스가 현숙이 안 좋은 거야? 아니지.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가지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끌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영식 때문에 흔들리는 현숙이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철은 원망이라는 감정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도 영철은 이걸 원망으로 해석하지 않아. 왜냐면 영철은 그만큼 바른 사람이거든.
반듯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남기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관계를 끝내면 몰라도.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더 이성으로 좋아지거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더 안 들더라고. 왜? 영식이랑 아직도 정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성으로 더 가? 거기서 지금 영식 때문에 혼란해하고 서울역에서 나보고 싶다면 다른 문제가 있어도 달려갔지만, 그런데 네가 영식을 아직까지도 생각하면서 나한테 확신이 없다는 말을 해? 나는 너랑 다른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돌아왔는데 연락까지 끊어? 영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전혀 안 되지. 현숙 입장에서는 실은 영철에게 확신을 듣고 싶어가지고 영식의 이런 그런 절실한 구애에도 영철을 보러 반짝까지 내고 갔는데, 영철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어떠한 확신도 주지 않고 떠나서 내가 연락 없다고 뭔가를 나한테 더 이상 시도도 안 해? 현숙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그게 달해서 오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됐다, 그래 차라리 나한테 확신 주는 영식이, 착한 영식이 상처 주지 말고 잘 됐다, 난 내 마음도 편하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영식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세 명이서 대면하니까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들 구도가 어느 정도 심리가 어떻게 흘러왔구나는,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왔구나는 좀 보이죠. 근데 이게 100%라는 건 아닌데,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이렇다는 거지. 영식과 현숙은 자주 만나지, 자주 만남에도 불구하고 현숙이 흔들렸다는 건 영철한테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영철은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 익숙한 거야. 그런 나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교군에 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영철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괜찮아.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각각 캐릭터들도 실은 갑자기 뭐 튀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쭉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들 원래 자기가 가진 캐릭터대로 행동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엑셀 밟으면 더 밟지. 근데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느꼈어, 오빠한테. 할 만큼 했지. 부산도 찾아가고, 거기서 그런 절실함도 보였고. 근데 이제 그 할 만큼에, 현숙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영철도 현숙에게 마음이 열리고 더 끌려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현숙은 영식을 정리하진 못했거든. 영철의 거절 이유는 영식 때문 아닌 것 같은데 핑계 같아요. 영식과 라이벌 형성 전에도 영철은 현숙에 대해 이성적 호감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한다고 인터뷰했잖아. 이성적 호감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끌리지 않았던 건 아니지. 그래도 영철 입장에서는 현숙이 베스트였지. 이성적 호감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이성적 처음부터 얘기했거든. 외모가 베스트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처음에 고민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지금도 마음이 없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지금 이 뒤에서 나온 맥락에 다 이유가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없고 뭔가 이 사람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었다면 서울역에 와서 만나고 갈 테니까 뭐 데이트 끝나고 와, 반차 쓰고 온다. 아니 뭐 오늘은 좀 그렇고 나중을 좀 보자 정도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할 게 있으면 이따가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달려가잖아. 아무리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어도 마음이 없고 이성적 호감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성적 호감이 아니라고 딱 결정했으면 정숙 씨랑 데이트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갔겠어? 제작진까지 놓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 서울역에 가는 영철 씨의 마음은 현숙 씨가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야. 그리고 방송 때문? 당연히 아니지. 방송 제작진을 놓고 갔는데, 제작진도 놓고 심지어 방송 촬영을 할 만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 씨가 현숙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없다? 일단 당장 서울역에서 거기 달려간 시점에서 이성적 호감이 없고 말 그대로 동생 같은 마음인데 갔다? 그거랑은 아니지. 그래서 그냥 과거의 인터뷰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 인터뷰만 가지고 영철의 마음을 다 투영한다기보다는 영철의 행동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정숙이랑 데이트가 끝나고 영철 오빠랑 만났는데 그때 서로 이제 깨달은 것 같다. 오빠 마음도 확신이었고 내 마음도 확신이었구나. 현숙 입장에서는 확신을 바래서 내가 지금 확신 없음을 얘기했는데, 영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버리니, 현숙 입장에서는 내가 확신이 없다고 영철에게 어필한 이유는 확신을 달라 뜻이었지. 근데 확신을 달라 했는데 확신을 못 받은 게 현숙 머릿속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마음도 확신이 없다고 기억해. 영철은 서로 확신이 없고 너도 확신이 없었잖아 라고 영철은 기억하지. 왜냐면 현숙이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긴 했겠지. 왜? 달라고. 현숙이를 향한 마음이 나는 백이 아니다. 그 말이 현숙이 영식이든 어쨌건 내가 지금 확신이 없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온 영철식 표현이지. 부담 갖지 마, 나도 아니니까 라는 식이겠지. 내가 없어부터 시작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오빠에 대한 마음이 사실 그렇다. 그렇게 어쨌건 흘러갔겠죠. 근데 이 말이 나온 계기는 현숙이 혼란스럽다. 왜 혼란스러워?
난 영식 오빠에 대해서도 어쩌죠. 그렇게 되는 거지. 왜 혼란스러워? 그냥 요즘 회사 일 힘들어서. 이랬을 거야? 아니지. 영식 문제로 혼란해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영철은 이 사람은 나한테 확신이 없구나라고 생각했겠고,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의 기본적 성향을 따져보면 이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서울역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을지는 문장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거는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혹시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영철은 없다고 했어. 여기서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있다는 뭐야? 영식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부산에서 나와 데이트했던 날처럼 나만 보고 부산에 올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나에게 항상 에너지를 주는 존재로서 남아. 그러면 가능해.가 영철의 생각은 아니어도 영철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한 이유는 뭐야? 그 말을 못한다고. 영철이 그 말을 못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강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끌고 오는 걸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영철과 현숙은 이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현숙이 나 영식 오빠 때문에 힘들어. 나 혼란스러워. 그래서 말했어. 나한테 확신 줘. 영철 입장에서는 얘 확신을 못 갖네? 나한테도 확신을 못 갖는구나. 나도 확신 없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현숙이 확신을 달라고 말한 건데 확신을 안 주네? 그래서 한 방 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이 사람한테 낮춰서 얘기하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영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얘가 영식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얘한테 얘래. 현숙 씨한테 처음에 만나서 현숙 씨가 나 너한테 확신을 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영철이 뭔가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말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서로가 확신이 없음에 실망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라고 말을 원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식이랑 만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짜게 식죠. 이렇게 흘러온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 서울역 데이트가 서울역 두 사람 만난 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구나.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현숙은 우리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연락을 중단한 이유가 되는데 영철의 마음을 얻으려면 계속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지.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이게 방송이라서 영식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호감을 보여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그래도 영철 씨가 기본적으로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미팅에서 자기는 직진이다라고 했는데 낯설 사계 처음 입말 때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11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해야지 마음을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해서 현숙, 정숙, 현실 데이트했고 현숙으로 좁혀졌으면 이제 원래대로 직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숙이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직진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철이 직진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만 바라본다는 뜻이지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식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플러팅을 하잖아요. 영철이 말하는 그 직진은 그 의미랑은 조금 결이 달라. 물론 여기 적극적으로 하려고 본인은 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런 의미의 직진과는 다른 부분이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안 본다는 뜻에 좀 더 가까워요. 제가 영철이었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나를 안 골랐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영철 씨 기준에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현숙한테 서운했을 거라는 거지. 서울역에서의 대화가. 근데 현숙은 내가 너를 안 골랐다가 주제가 아니라 나 이렇게 흔들리니까 나 좀 잡아줘. 내가 저렇게 나한테 절실하고 착하고 투명한 영식 오빠를 거부할 명분을 줘. 그러니까 현숙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영철이 그걸 명분을 주나? 안 주지. 그래서 엄청 아쉽진 않지만 약간 못내 아쉬운 건 있네요. 엄청 아쉽지 않긴 뭘 엄청 아쉽지 않아. 엄청 아쉬우면서. 근데 엄청 아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영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장거리이지 않습니까? 장거리인 만큼 연락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이게 영식님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삼각구도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자기가 자기 말로 하잖아. 좀 더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느긋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는 거지. 그 시점에 대한 후회가 어느 시점이야. 물론 앞에도 있겠지만 서울역에서 현숙이 조급해하고 뭔가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뭐 며칠 연락 안 했을 때도 왜 연락 안 해? 연락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영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줄인 부분, 단절한 부분이 느긋하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질투가 나고 마음이 버리는 거지. 영철 씨도. 그러니까 느긋하게 현숙이 3일간 연락 잠수, 물론 잠수는 아니죠. 그 상황을 느긋하게 해석을 못한 거야. 영식 때문이라고 지금 본인도 말하고 있잖아. 저도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확신이 100% 있진 않았지. 그러면서 정리가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영철 씨의 행동을 보면 정리가 된 행동이 아니지.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저의 해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시면서 거기에 조금 더 입체적인 면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본 영상에는 장면과 함께 훨씬 더 많은 가설과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